자, 오늘은 몇 가지 기본적인 기술 이용함에 있어서 손 모양이라든가 가장 최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피킹의 방법이라든가 왼손에 지판을 짚는 방법이라든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상태로 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초킹을 예로 들어보죠. 보통 제가 볼 때는 국내 기타리스트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킹이 매우 정확하게 초킹을 함으로써 정확한 음을 내야 되는데, 이 초킹의 잘못된 버릇이라고 할까요?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서 음이 틀어지는 거죠. 정확한 음이 나지 않고 약간 못 미치는 음이 남으로써 제 귀에는 들리게 음치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물론 기타 튜닝이 잘못돼서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적어도 몇 년 동안 연주한 사람이라면 기타 튜닝 자체가 틀릴 리는 없겠잖아요. 따라서 초킹에서 그 음의 불균형이 오는데, 그만큼 초킹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초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초킹을 어떻게 하면 다른 잡음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음만 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먼저 집게 손가락으로 초킹을 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죠. 다른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을 초킹할 거예요. 이 부분을 초킹할 건데, 이 음이 나도록 초킹을 해야겠죠. 한음 초킹이니까. 자, 그럼 초킹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초킹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집게 손가락이기 때문에 초킹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보이시나요? 이 부분 2번 줄을 초킹하는데 3번 줄을 간섭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3번 줄이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1번 줄에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1번 줄에 2번 줄을 초킹하는데, 따라서 정확하게 초킹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음을 내지 않고 정확하게 초킹을 하기 위해서는 손을 비틀어 주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바르게 있는 게 아니라 비틀어 주는 거죠. 완전히 비틀어져서, 이때 뒤에 손목 모양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비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초킹을 하는데, 이때 최대한 비틀어서 이미 잡았을 때 3번 줄 뮤트와 1번 줄 뮤트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즉 2번 줄만 정확하게 나는 상태, 3번 줄과 1번 줄이 뮤트되고, 이 상태에서 비튼 상태에서 손목을 돌리는 거죠. 자, 집게 손가락의 초킹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두 번째 중지인가요? 중지 초킹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비튼 상태에서 역시 이미 잡고 있는 상태에서 뮤트가 되고, 또 나머지 줄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음 이상의 초킹은 그 위에 줄인 3번 줄과 4번 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초킹을 쭉 하다 보면. 그렇죠? 여기 4번 줄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집게 손가락을 나머지 집게 손으로 감싸주는 거죠. 그 음들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집게 손가락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자서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많은 연습과. 그러나 중지 같은 경우는 감싸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죠. 감싸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약지인가요? 약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되겠죠. 다. 역시 방법은 손목이 이 상태에서 비틀어주면서 초킹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비틀기 때문에 올라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약지가 또
관건일 수 있는데, 약지는 왜냐면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약지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나머지를 가볍게 감싸주고 약지로 초킹을 하는 거죠. 자, 요런 부분만 잘 버릇을 잘 들으면 충분히 자궁이 나지 않으면서 깔끔한 초킹 음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한음을 했을 경우 한음이 초킹된 그 음을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초킹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한음이 될 수도 있고, 한음에 못 미치는 한 뭐 90%만 한음에 미친다거나 80%만 미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버돼서 110%를 넘치거나 했을 때 비정확한 음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일반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릴 수 있겠지만 자꾸 기타 연습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 기타리스트들은 스스로가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 한음이 이음이 나야 되는 거죠. 예민하게 귀를 열어두고 초킹할 때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초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울러 다운 초킹인데, 지금 이제 업 초킹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때, 다운 초킹 같은 경우는 또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6번 줄을 초킹할 때 이음을 초킹한다면 한음을 초킹한다면 이음이 나야겠죠. 이제 다운 초킹 같은 건 좀 이제 그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다운 초킹 같은 경우도 요번엔 반대죠. 아까는 손목 모양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비틀었지만, 다운 초킹은 반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비트면서 내리는 거죠. 내릴 때 이때는 그 반대죠. 집게 손가락 같은 경우는 감싸줘서 다른 음들을 다른 그 초킹들을 감쌀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까 반대로 나머지 줄들을 뮤트해서 소리를 안 나게 해야겠죠. 다운 초킹이 사실상 업 초킹보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깔끔하고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일을 구현하면서 애드립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역시 아무래도 새끼손가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지도 그렇고요.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아무래도 다른 손가락보다 움직임이 좀 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약지와 새끼만 연습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별도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새끼와 약지만. 보통은 크로매틱을 이런 식으로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연습하는데 새끼와 약지만 가지고 그런 크로매틱을 연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약지와 새끼손가락 힘을 기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연습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연습은 단순한 크로매틱을 통해서 어떤 단순한 트레이닝만을 위한 연습이 아니라 스킬을 같이 몸에 익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A- 스케일을 봤을 때 토시라솔파미라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않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에서 해머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내려갈 때는 여기 손 모양 그대로, 또 여기 포지션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머링을 해주는 거죠. 해머링 할 때 상당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연습하면서 그런 해머링들을 연습하면 손가락 힘이 훨씬 길러지겠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예전에도 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런 노란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을 이용해서 좀 더 강력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한 번씩만 감아줍니다. 혹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파워를 길게 해서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감아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살짝 거치는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서 연습할 수 있겠죠. 혹은 다 모두 트레이닝을 원한다 그러면 한 번씩 감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감아주는 거죠. 감아줘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고, 중점적으로 힘을 길러온 곳에만 한 번씩 더 감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 고무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플레이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감지 않았을 때보다 힘이 들겠죠. 그만큼 힘이 길러진다는 얘기예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모래주머니를 양쪽 발에 차고 하는 것과 같은 뭐 비유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방금 같은 연습들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그냥 단순하게 크로매틱 연습보다는 스케일 안에서 연습해주는 게 스케일을 읽는 그 눈도 생기고 더 좋겠죠. 단순하게 크로매틱을 연습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는 스케일 안에서 연습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지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손의 초킹, 오른손의 피킹 힘이 대부분 약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피킹은 순간적인 손목의 비틀음에서 마치 드럼에서 스틱을 순간적으로 북을 내리칠 때 순간적인 팔힘이 아니라 손목의 스냅으로 그 순간적인 파워를 내듯이 피킹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피킹이 순간적으로 손목을 이용해서 딱 정확하게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끊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리치는 기분으로 한 줄을 치더라도 정확하게 파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피킹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킹의 손맛, 애들을 구현할 때 그런 맛들이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보통 연습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른손의 피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보통은 확실한 연습을 위해서 가능한 새끼손가락을 댄다거나 뭐 어디를 기댄다거나 하기보다는 떨어뜨려서 마치 스트로크를 하듯이, 그 코드 반주하듯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한음 초킹을 하는 거죠. 피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피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니까요. 오늘 이 정도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시간이 난다면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애드립을 구현함에 있어서 피킹과 손가락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인데,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